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재와 압박 수위를 올려서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표 평화구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는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안보 불안은 정권 초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남북관계 로드맵이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베를린 구상을 통해 5년간 구체화해 나갈 한반도 평화구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대화, 교류를 논의하기엔 일방통행식 행보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계기가 만들어진 직후에도 보란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는 더 강한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 대화가 꽃을 피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되 당장의 제재와 압박 기조는 유지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년간 단절됐던 남북관계,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기류를 완전히 바꾸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20년간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이른바 햇볕 정책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00년 베를린 선언을 통해 기존의 정권들에 비해 한층 진취적인 대북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구체적 방향으로 제시했고 석 달 뒤엔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가동됐고 금강산 관광도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노무현 정부는 이 기조를 계승했고 2007년 10월 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 인도주의 협력 합의를 뼈대로 한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못했던 것은 국력 동포들의 뜨거운 반영이었습니다. 한민족, 한핏줄임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없다는 비핵 개방 3천을 기조로 북한을 압박했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5.24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비롯해 대형 도발에 잇따라 나서며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되는 등 사실상 단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재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과 또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를 위한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메말라버린 남북 대화의 토양을 회복하는 데 우선은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미중 일러 한반도 주변 4강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 재개 등 문 대통령의 각종 제안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엔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사이 태기를 강요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핵 동결을 위한 압박 강화에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중국은 혈맹임을 강조하고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ICBM 발사 규탄 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등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일 북중로 사이에 균열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게인 김대중, 노무현을 외치며 대화로 한반도에 훈풍을 일으키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ICBM 도발로 출발부터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초반 난관을 극복하고 폭주를 멈추지 않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장소는 옛 베를린 시청이었습니다. 통일조약 체결을 위해서 동독과 서독 간의 협상이 진행된 곳이자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그것도 통일 역사의 현장에서 내놓은 평화구상.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은 엄혹하지만 반드시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